북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 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승학 대표 모셨습니다. 정치 장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군 정치 지휘관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서 북한 군인들을 이 정신 교육을 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자들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저 체제를 위해서 그 자기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계속 개조하는 장교들이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당이니까 모든 그 북한 군인들을 감시, 통제, 관리, 당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장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발령을 받는 거군요. 네. 그 제가 그 발령을 그 북한군 동부지구 승무경 총참모부 직속 동부지구 승무경무부에 제가 그 발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 이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은 그래서 우리 국군으로 말하면 헌병대 비슷한데, 제가 이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국군 헌병대는 그 무슨 군단 사단에 조직돼서 군단 사단 내부 질서 확립이 이게 헌병대 업무다 하면은, 북한 헌병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는 총참모부에 직속돼가지고 이게 바로 합참이라는 그런 데 딱 매속돼가지고 동부 서부로 가릅니다. 이제 북한을 놓고 볼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부터 온선까지 일대를 동부로 보고, 그다음에 평양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38선까지 이남까지는 서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 게 평양부터 온선까지 그 일대의 모든 그러니까 군인, 그다음 경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제복을 입은 그러니까 군대든 경찰이든 이렇게 그들이 국가의 법과 사회 질서에 맞게 또 군사 규정과 교부무 요구대로 생활하도록끔 단속 관리 통제하는 게 저희들이 업무였습니다. 그럼 뭐 고난이 막강하네요. 고난 막강하고 그 위수 교육도 대단히 넓고 뭐 아주 좋은 보직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육군단 사건이 97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알려지기는 육군단 한복 청진에 주둔하는 북한군 육군단이 반란을 모의하다가 일망타진된 사건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뭐 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소문 나기는 그 육군단 정치위원, 그러니까 군단장 말고 그때 그 군단장이 김영춘이 됐습니다. 근데 김영춘이가 그 원래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하다가 그 공군대학 학장으로 갔다가 그 육군단 가서 6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 김영춘이가 간데, 근데 군단 정치위원이다 하면 제 같은 업무를 보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대대 정치 지도원이다 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내보다 더 높은 군단 정치위원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말 나오기는 그분이 이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 아마 김영삼 대통령 할 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손잡고 김정일을 쿠데타하겠다. 네, 북한 민주화를 이룩하겠다. 그렇게 북한에서 소문났는데, 그때 좀 제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그 육군단 안의 모든 포들이 좌표가 평양으로 다 찍혀서 있었답니다. 좌표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포병들 같은 거, 포부대 같은 거는 이제 위에 상급 부대들에서 좌표만 그래주고 떨구면은 그것만 이렇게 하지, 자기네가 이게 무슨 포신을 돌려가지고 좌표 따라 포신 돌리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남조선으로 날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며. 근데 실제 거기 가서 그 좌표로 다 검열한 데 하면 그 포신들은 몽땅 다 수도 평양으로 향해 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인데, 그래서 저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건 뭐냐 하면은,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경호부 정치지도로 제가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본부가 한경남도 함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총참모부에서 그 명령이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어떤 명령이 내려왔느냐 하면은, 특별 열차가 그 평양까지 올라오는데 함흥에서 특별 열차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 도시락을 몇 명 분이냐 하니까 대략 그래서 6, 70명 분이니까 그걸 올리라. 그래서 그 외에 그 정도로 명령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낮쯤 시간 돼서 한 11시인가 12시가 돼서 함흥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평양 도망강행 그러니까 평양 도망강행을 특별 열차로 그때 당시 그 7열차라고 했습니다. 7열차. 그때 지금 7열차고 그때 당시 1열차. 1열차라고 했는데 그걸 특별 열차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원들 경무원들 데리고 도시락을 그 철도 영업소에서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간데 제가 뭘 목격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보이사령부 교원들이죠. 사병들. 우리로 말하면 사병들, 교원들이 자동보총을 딱 이렇게 딱 쥐고 있는데 우리 보고 도시락만 겠다 했고 일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려라. 내려라. 차에서 내려라. 열차에서 내려라. 그래 제가 대원 아무래도 뭐 저 앞에 떨어지는 명령 지시라 제가 군인들 데리고 제가 나갔는데 제가 뭘 목격했냐면은 그 북한에서 보면 장성들이 약간 군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군복 색깔이. 그런 장성복을 입었는데 계급장은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열차 이렇게 되면은 그 4명씩 앉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식탁 있고 밑에 그 담배 재떨이가 있고 그 식탁 밑에 이렇게 된 새 받침대 거기다가 이렇게 족쇄 이렇게 묶었는데 수갑을. 예, 수갑을 이렇게 묶었는데 머리도 못 쳐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옹구리고 쭈그리고 딱 그 무슨 뭐 짐승 잡아서 딱 그래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 그 칸마다 한 사람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당 사건이 터졌다 할 때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소문 막 터지고 이런 대상들을 지금 잡아서 북한에 올라가서 처형하는구나 라고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제에서는 저기 불쌍하다. 동정은 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뇌 받아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 당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때 당시 그들이 인생은 너무도 개보다 못한 이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 와서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라고 제가 느껴집니다. 이때 소문이 돌기로는 거사 직전에 한 장교가 잠자리에서 무심결에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그 장교의 부인이 북한 보위부에 알리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는 소문이 당시에 돌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군단 정치위원이다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완전히 그 군단에서의 그 가장 기득권을 진 자거든요. 그렇죠. 그 군단에서 건의를 진 자. 그러니까 군단장도 꼼짝 못하고 군단 보위부장도 꼼짝 못하는 그런 그 기득권을 진 자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연대급 이상까지 왜냐하면은 연대장이든 누구든 자기들이 무엇인가 발전,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 되려면은 군단장보다 군단 정치원한테 더 잘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군은. 그러니까 그 군단 정치원이 그 어떤 말에 다 그 무종폭정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보위부장도 다 매수돼 있었고 군단 정치원한테 매수되고 군단장 김영춘이는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군단 실무를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 군단 보위 지도원 그러니까 그 부원이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죽을 걸 각오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위사령부다 보고해서 그러니까 딱 일으키기 직전에 보위사령부가 쳐들어가서 제때 그걸 했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김정일 때인데 김정일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지금도 북한에는 육군단이 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는 구군단이 가 있죠. 구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위사령관이 원흥이였잖아요. 원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흥이가 그걸 잡아냈다고 해서 상당히 김정일이 그 원흥이가 그때 원흥이가 그 여기로 말하면 스타 2 네, 중장. 그때 중장이 되는데 상장을 걸치 자꾸 절이 대장으로 배열 레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보위사령부가 그때는 보위사령부가 안 됐습니다. 인민무력부 보위국이 됐습니다. 그러던 게 그래서 그 육군단 사건을 도쳐내면서 보위사령부로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60여 명이 이렇게 참 계급장이 다 떨어진 상태로 수갑차고 왔다는 건 적어도 장성급이나 그 부사령관 부장급들 다 그냥 수갑찼다는 얘기죠. 좀 지원을 빌어서. 아마 다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다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구테타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아마 그 육군단 사건은 거의 보면 최초의 이제 구테타로 기록될 수도 있죠.
통일 이후에 육군단 사건은 그에 합당한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것을 아마 그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7년에는 정치 장교들에게 포고문이 또 내려왔다면서요. 아까 정치 장교가 아니라 아마 안 박사님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강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강도가 그래서 어쨌든 그저 양육강식 그 양육강식이라는 게 이제처럼 내가 도둑질하고 누구를 가는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 고난과 300만의 아사자가 만날 때 근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그 열차에 오르면서 그 아마 그때 겨울이니까 이렇게 아기를 업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포 같은 거 이렇게 이 얇은 네, 이불 춥지 말라고. 춥지 네. 말라 이렇게 썼는데 아마 강도는 그걸 무슨 이렇게 그 장사꾼 짐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게 면도칼 있지 않습니까? 면도칼. 면도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배낭을 찢으면 물건이 떨어지면은 그걸 주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쨍기 그게 바로 애기였거든요. 네. 애기인데 실제 그 애기 어머니들은 애가 울면 이렇게 막 그러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 벌써 그 날부터 그때 숨이 꺼졌으니까 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죽은 걸 몰랐죠.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서 젖을 먹이자고 이렇게 풀었는데 그 애기 네. 포부가 피투성이고 아가 이 머리서부터까지 그 칼에 맞아가지고 그 사건이 또 있고 두루두루 사건이 많았습니다. 막 그 열차에 올라서 강도하고 뺏어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그 방침대에서 보안서 포문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청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찰청뿐 아니라 국방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해서 보문이 떨어졌는데 강도 행위를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살시켜라 사살하라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때 저는 직접 뭐 목격하지 않았지만 제 그 부대 경무원이 그 사살했는데 어떻게 사살했냐면은 이제처럼 그 군복을 입고 이렇게 정식으로 군무 서는 것처럼 완장을 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옷이 다 째개지고 꽃제비 형식이 같은 그런 차림해 가지고 암행감차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꽃제비처럼 옷이 이렇게 한심하게 입고 그다음 자동보총 20발 만다창 딱 하고서 이 총들이 다 이렇게 육구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양강도 배감에서 그 배낭을 그 강도가 도둑놈이 배낭을 지고 달아나는 걸 그 자리에서 20발 다 쏴서 그 즉살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그러면 실탄 가지고 근무도 하셨겠네요. 네, 실탄 가지고 근무했어요. 네. 아까 제가 그 육군단 사건 통일 이후에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알려지지 않은 역사로는 94년에 송림 제철소 사건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그 사건의 내막은 그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림에서 무슨 폭동을 일으키려는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는 더 말을 퍼지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다 나니까 그 소문을 못 내게 하다 나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제 친구가 그 땅크국장, 그러니까 인민무력부 땅크국장 운전소라는 그 운전병을 했는데 이 친구하고 한때 소주 마시다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 저도 송림 사건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그 항해 북도 사려원에 위치하고 있는 그 820 땅크 지도국, 800 땅크 지도국이 거기에서 밤에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폭풍이라는 게 북한으로 말하면 비상 발령이거든요. 그래서 땅크병들이 왔다 그 땅크에 올라가지고 새벽에 좌표로 찍어져서 어디까지 가라 하니까 어딘지는 모르고 그때 아마 그 땅크병들은 자기네는 이 대한민국을 진격하는가 이제 전쟁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을 진격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달려가지고 한 2시간인가 달려서 놔보니까 새벽에 한 6시쯤 되는데 땅크 이게 문을 열고 떠나보니까 그게 바로 송림이었습니다. 송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땅크병들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 그때 그 친구가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땅크가 송림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북한 그 경보대대 경보여단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말하는 특전사부대거든요. 야들이 100% 왕무장하고 산을 비롯한 그 시내를 완전히 포위했다 했는데 그 후로는 그래서 말 듣기는 뭐 무한기도
무한궤도로 그냥 깔아주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땅끝병들은 자기네 그래서 시체를 그냥 밟고 나갔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이게 송림제철소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먹을 거 달라, 그렇죠. 다 굶어 예, 죽는다. 예. 그렇게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밥 달라고 하는 거를 사격하고 탱크로 깔아서 1,000여 명 이상을 예. 몰살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림제철소나 뭐 김책제철소나 이것은 이 특급 기업소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력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이 왕성하고 종력 뭐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체력, 네. 많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부대를 진주시켜서는 그들이 총을 들고 노농족이 돼 뭐 무기고를 가지고 나오면 이걸 진압 못하니까 뭐 탱크 부대에다 심지어 경보병까지 동원해서 초기에 진압을 해버린 초기에 거니까. 진압. 네. 근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송림항하고 그 송림제철소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합해서 했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냐고 제가 그때 당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송림항에 그때 대한민국 쌀인지는 모르겠는데 쌀이 들어왔다며 어디에서. 근데 우리는 저 쌀을 보고도 왜 못 먹느냐. 그 노동자들이 네. 우리는 저 쌀을 보고도 저 쌀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눈앞에 모르겠지만 보고도, 눈앞에 네. 보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굶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송림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또 제철소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송림항에는 쌀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쌀은 다 어디로 가느냐. 막 이렇게 서로가 하다가 마음이 의합이 맞아가지고 이제처럼 그 안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하는 민방위 노동적이대. 그다음에 이분들이 벌써 그 다 계획했답니다. 오늘은 어느 경찰서 무기고를 털고 그래서 그때 그 아마 그게 그 송림 그 민방위 무슨 부부장이 가담해가지고 그래서 땅 하는 시간에 그 무기고 문 다 열어주게 돼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세가지고 제때 진압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분들이 이제 쌀을 놓고 전쟁을 벌인 건데 뭐 그 후에 뭐 북한에서 뭐 임꺽정 영화도 상영 못하게 하는 조치까지 나오고 그랬죠. 뭐 의병들처럼 들고 일어나고 뭐 정권은 다 무너져 가고 김일성 죽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그때 그 친구가 아마 그 체제에서 해야 될 말이니까 길게는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 땅개병들이 그 살육하는 거 그 땅 그 무한궤도로 깔아 뭉개는데 그 살점들이 툭툭 터져 나가고 그래서 그대로 막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저도 옆에서 듣기 막 끔찍해요.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지만 아무튼 이런 저항들이 그렇죠. 네, 의로운 저항들이 연이어 있었다라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정치장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제처럼 그 아까도 다시 한번 정보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처럼 그 중대문 중대, 대대문 대대, 연대문 연대 이런 안에는 모든 군관, 그러니까 요리 말하면 장교죠. 장교 병사들을 그러니까 이제처럼 당적 지도, 관리, 그러니까 선전 선동,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시키고 받아내고 그다음 그거를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잘못된 일을 적발하면은 이게 좀 고의 누가 이렇게 고였을 때 좀 봐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봐줍니다. 어떤 경우 봐줍니까? 이제 보면은 그 우리 이제 보면은 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일 그 모든 그 장교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대다 하면은 대대 정치 지도원이다 하면은 내가 하려는 정신교육에는 대대장도 융합문과 되지 않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 자체가 김정일이 하는 행동과 같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정신교육을 받을 때 김정일이 앞에서 받는 심정으로 받아야 된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대대장들도 뭐 그래도 우리하고 거의 등급이 비슷한 지휘관들인데 좀 빠져야 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빠지면 나는 어떻게 걸고 드느냐. 아마대로 말해서 네가 당 앞에서 김정일이 앞에서 이렇게 빠진 행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대장도 이제 와서 어떨 때는 대대장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같은 등급에 가서 같이 그 사배될 대상이니까 알았다고 눈 감아주는데 대신입니다. 그 아래 딸이 중대장들, 정치 지도원들, 소대장들 이런 사람은 좀 봐주면 안 되죠. 그럼 다른 그 영향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가들이 이제 와서 무슨 담배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와서 좀 고이면은 슬쩍 구실 붙여서 보내주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정신교육이라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무슨 혁명 역사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위대성.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하다, 신이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위대하고 정말 신이다. 그러니까 이들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면 너희들도 없다. 이들이 죽으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목숨을 조개와 같이 바쳐야 된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정치 장교들끼리는 따로 회합을 갖습니까? 예, 가지. 그러면 이제 자체 반성 뭐 이런 걸 하나요? 상호 비판. 그 당강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네. 당강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각 군단은 군단별로 총참모부 같은 총참모부에 올라가서 이제 당검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검열위원회. 그 앞에서 당강습 하는데 분기 내가 있었던 걸 100%다 토해야 됩니다. 네. 토하다는 게 이제 보면 이렇게 그 F용지를 한 이만큼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똥 싼 것까지 다 말해야 됩니다. 적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똥 싼 것까지 네. 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검위원회에서 그거 보면서 뭐 태버리건 채버리고 그다음에 야 보면은 야가 무슨 내 결함을 다 잡아내는 거죠. 뭐 충성심이 뭐 부족했다든지 그다음 무슨 뭐 어디 정치 지도원으로서 어디 가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했다든지 이런 결함을 딱딱 골라내서 이처럼 사상 투쟁 대상이 되거나 거기서 무슨 이제 처벌이나 무슨 엄중경고라든지 뭐 이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약 7년 정도 정치 장교 네. 하셨는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시죠. 재밌었던 얘기. 에피소드다 하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저를 나쁘게 보더라고요. 착취자라고. 네. 왜냐하면 근데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네. 받아먹고 그러는 근데 거니까 얘기한다는 착취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생존을 있으니까요. 위해서 불가피한 게 있으니까. 이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북한에서는 이제 별빵통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냐면 별빵통이라는 그 군용 열차입니다. 근데 군용 열차라는 게 따로 없고 일반 객대에다가 그래서 한 대씩 이렇게 한 빵통씩 이렇게 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이렇게 그 별을 새겼습니다. 별을. 그러니까 저거는 군수 빵통이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래서 별빵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후방총국 평양에서 이런 데서 어디서 가나 한경북도 한경남도 그런데 이제 고기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열차 빵통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규정에 거기다가 민간인을 태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규정에는. 네. 딱 거기에는 군수품 수송이니까. 네, 군수품 그 무슨 식량이든 뭐 이런 해도 군수품 수송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딱 그 호송하는 호송원들이 타야 되는데 실제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이제 전기사성으로 해서 열차가 제대로 다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가령칠레로 함흥에서 양강도 해산 제 고향까지 그 200km 되는 거리도 이제 가려면 한 일주일 가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그 구간마다 전기 공급하는데 24시간 중에서 2시간씩 전기 공급하는데 이제 이 구간에 전기 안 와서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기 왔다면 2시간에 딱 달리다가 다음 구간에 전기 꺼지면 또 가만히 서 있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호송원들도 지루한 겁니다. 지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 장사꾼들 그다음 열차 차표가 없거나 증명서가 없거나 왜냐하면 거기는 군수용 빵통이기 때문에 그 보안원들이 네. 검열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 장사꾼들, 그 민간인들이 먹고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 북한에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지역으로 벗어나려면 꼭 이런 무슨 통행증 같은 거, 네, 여행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구라는 곳에서 함부로 발급 안 해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하니까 이제처럼 그 열차 일반 객대에 오르면은 보안원들이 또 단속해서 또 쫓아내고 그 무슨 막 고일기 없으면은 강제노동 한 달 동안 보내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분은 그런 호송원들한테 붙는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 주겠으니까 대체로 보면 또 여인들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주일 가기 심심하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많이 태워서 그들에게 밥도 시키고 뭐 좀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덜도 우리가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나도 먹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쓱 갑니다. 저 빵통에 별빵통에 그래서 오늘 이 칸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경무관 경무들 데려갑니다. 그래 단속하겠다고 딱 보면은 벌써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예측대로 네. 민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전면서도 다 있고 뭐 무슨 어쨌든 군수수송이니까 그들은 서류는 두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대신 그 빵통에 민간인을 태웠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그걸 트집 잡는다 말입니다. 너네 어째 여기다 이거 태웠느냐? 너네 총참모에 되게 오래 싸서 너네 앞으로 이거 다 이렇게 해임시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자기 밥그릇인데 그럼 막 빈단 말입니다. 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는데 그럼 너는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럽니다. 그러면은 고기 몇 킬로, 기름 한 무슨 20kg, 쌀 몇 포대. 좋아. 그러면은 함흥역에서 내려 얼마 이렇게 내려라. 그러면 다수 조소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뺏어먹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정치 지도니까 이제 이 경무원들이라는 건 헌병, 이걸 말하는 헌병인데 나가 보면은 다 그 사병이든 장교든 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 네. 가령 실례로 뭐였냐면은 이제 열차에 올라서 먹고 살아가기 어쨌든 경무원이라 해도 헌병이라 해도 다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트집 잡기죠. 그래서 트집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면은 이제 보면은 북한에서 이 김일성 배지를 1.5cm의 가운데다 딱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규정입니다. 아 근데 이게 3cm다 뭐 이러고 시비 거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보면은 주민선거를 합시다. 해서 꺼내면 네. 그 북한에서는 그걸 출장 명령서라고 나와 군인들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은 예행증이라 그러고 군인들은 출장 명령서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 있습니다. 차표 있냐? 차표도 다 뗐습니다. 그럼 투지 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열차 안이니까 뭐 상위 규정에는 또 열차 안에서는 혁띠도 풀 수 있으며 단추 몇 개까지 풀 수 있고 팔까지 거둘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규정이 지나치게 세세하고. 예. 그런데 딱 보니까 트집 잡을 게 없단 말입니다. 머리도 제대로 다 깎아. 그러면은 딱 보다가 네. 북한으로 말하는 조상아 뺐지. 딱 본단 말입니다. 딱 보면은 그건 누가 이렇게 달 때마다가 그 자로 딱 재보고 딱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당시 왜 수령님의 조상아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어? 아 제대로 모셨는데요. 제대로 모셨다고 하고 경호 보고 자를 좀 가져. 네. 그럼 자를 딱딱딱 재보면 이게 제대로 모신가요? 한번 군사규정 군인이 일반인 문면택 한번 해보라.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네. 단속하는 거죠. 내려. 뭐 그게 한번 아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려 털어서 네. 먼지 하나 넣었습니다. 다 걸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 무슨 탈영자 잡으려 이제 보면은 그 북한에는 군관들이 탈영자 잡으려 많이 다닙니다. 근데 탈영자 잡으려 나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올 때부터 그 쌀을 어지가 쌀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그럼 내가 이 고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굶는 한이 때로 그 쌀배낭을 받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쌀배낭을 또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게 우리 경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또 이제처럼 내가 또 단수 추소를 쓰지 않겠으니까 당신은 나를 뭘 도와주겠냐? 아 그럼 뭐라도 도와주면 당신 그 뭐 있냐? 아 나 이제 탈영자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중대장인데 있는 건 쌀밖에 없다. 그럼 그 쌀에서 팔아서 담배 가져와. 고양이 담배. 중국산 고양이 담배. 예. 그럼 어쩔 겁니까? 이제처럼 차는 역도에 오래 서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장사꾼들이 많지 않습니까? 빵 파는 걸로 뭐 파는 거 음식 파는 장사꾼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처럼 할 수 없이 자기가 먹어야 될 탈영자 잡으러 다니면서 먹어야 될 쌀을 그 장사꾼들에게 주고 나리가 담배 10각 좀 달라. 그럼 그걸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근데 그걸 또 그들이 또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군 먹고 나고 오면은 또 경무도 또 내 가방에다 또 이어준단 말이야. 네. 한 10각 받았다면 자기는 한 것을 5각 가지고 내 데 또 5개. 왜냐 또 정치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마다 그래서 고양이 담배고 있는 담배 그래서 한 이렇게 해서 한 가방 채우고 갑니다. 그럼 또 위에다 고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위에다 줄 건 또 따로 내놓고 덜은 제 와이프한테 줍니다. 그럼 또 우리 와이프가 그 담배 파는 장사꾼들한테 가져가면은 담배 값이 막 가령실로 100원이 나면 우리 와이프는 또 80원이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나가서 그 무슨 만내기도 싸고 고춧가루도 네. 싸고 뭐 그렇게. 만내기는 이제 조미료에 속하시는데 지금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호송원들이 걸리면은 자기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군수품을 헐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전부 뇌물 구조가 이미 돼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나 뭐 이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군인들을 잡았다, 경무원들이 잡혔다, 그럼 뭐 갖다 강제 훈련시키는 데라든지 그런 데 또 넘기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이제처럼 그 교양하는 그런 데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렇게 물론 북한에는 경제난도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일부 이렇게 군수물자들이 빠지다 나니까 군인들이 허약이 걸리고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게 다 병신돼서 돌아가고. 그럼 아까 탈영병 잡으려고 다니던 중대장은 이제 식량 뺏기고 담배로 바꿔서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식량을 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탈영자 잡으려면 못 가고 뭐 이제처럼 무슨 그 군인들 자기가 중대 군인들이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중대 군인들이 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 지간이 왔으니까. 그럼 거기서 또 얻어먹고 이제처럼 나 이제 탈영 잡으려 이렇게 나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년, 13년 군사법원은 처체제에서 자기 아들을 지간한테 그래도 부모들 잘 보여야 되면. 네. 그래야 자기 아들도 뭐 군대 생활을 제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없는 쌀도 털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다 그 먹이사슬 같은 그 인연으로 있겠죠. 정치장교 같으면은 월급이나 배급 없습니까? 월급이라는 게 제가 그때 당시 그 상위로서 받은 월급이 3,600원이었는데 북한 돈으로. 근데 그것도 매달 정상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이 나오면은 무슨 그 재정장교가 주고 돈이 없으면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북한 돈 3,600원인데 자 보십시오. 당원이니까 당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비는 월급은 못 받아도 당비는 어디 가서 무조건 돈을 꺼서라도 당비는 바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다가 무슨 뭐 우리 부대 어느 무슨 부모가 사망됐다, 가족이 사망됐다 하면 그것도 부소로 내야 됩니다. 이것저것. 그러면 아예 자체가 나한테 차리는 3,600원이라는 그 돈 자체를 이제 재성 무슨 지도원이 아예 그 다 제한다. 미리 제하고. 미리 다 제합니다. 그러면 실제 받는 돈은 얼마 무슨 북한에서 무슨 무슨 1kg 쌀 돈도 안 됩니다. 공정 가격으로는 살 수 있지만 뭐 공정 매장에는 그렇죠. 아예 완전히 물건이 없으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받는 그 월급 자체가 무슨 북한에서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이제 배급도 끊어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비리가 먹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비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야말로 김정은부터 최말단까지 이 부패 사슬이 얽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부패 사슬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상장, 군단장급이면 이게 상장급 아닙니까? 뭐 이런 이상 그 장차관급 말하자면 뭐 그 사람들은 뭐 한 30만 불씩도 못 넣는다면요. 뭐 혹시 북한이 무너지면 여차면 이민이라도 떠난다고 돈 30만 불 먹게 한다니까 그 아래 다 그저 줄줄이 다 부패의 사슬이.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직접 겪은 일이 하지만 제 친구가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인데 그 친구 그 동생이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떻게 아마 동생하고 이렇게 연결가지다 이 보이부가 그 양강도 도보이부가 이거 아마 되게 정보로 아마 수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를 그 오토바이 태워 가서 잡아갔답니다. 잡아가는데 아마 이렇게 신문 한 며칠 거들고 신문하는 과정에 그 와이프가 말했겠죠. 이렇게 한국에서 동생으로부터 우리 그 시동생으로부터 돈도 받고 했는데 뭐 어디다 돈을 감췄다. 그래서 했는데 이 보이부가 올라왔더라는 겁니다. 보이부 지도원이 둘이. 그래서 그 와이프가 쓴 편지를 보여주면서 먼저 돈을 내놓으라 그러더랍니다. 돈을 내놓으라. 돈이 없다. 무슨 돈이 있냐 하니까 너무 그렇게 우기지 말고 하면서 당신 부인이 편지를 쓴 거 한번 보라. 네.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 어느 이불 천을 뜯으면 거기에 돈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남편도 그래서 알긴 알았지, 친구도 알긴 알았지만 그래서 와이프 필체고 네. 해서 그래서 이불을 꺼내가지고 쭉 뜯었는데 거기는 뭐 북한 돈, 그다음에 중국 돈 위안 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그 책 보는 게 편지 쓴 게 사실 맞네 하고서 그다음에 알았어. 일단은 여기서는 외국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 이렇게 하고서 편지 쓴 내용 솔직히 맞네 하고서 보혈이 둘이 돌아서 턱 나갔답니다. 네. 그 적은 너네가 이 돈을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남편이 센스 있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돈을 뺏어가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 돈을 지고서 거기서 얼마가 자기네 쓸 것만 내놓고 나머지 지고서 그 보이부. 네. 보이부가 아니라 그 뒷공문이 따라갔답니다. 네. 따라가서 2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안겨주면서 어떻게 이 돈으로 우리 와이프 살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와이프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주문을 다 막 잊었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뭐 갈래 이런 말도 안 하고 주문 다 막여주네. 그래서 모른 척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와이프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일단 자들이 주문대 국 갔으니까 어찔까 근심하는데 그날 저녁으로 풀려났군요. 이 보이지도 네. 오토바이 타고 이 와이프를 데리고 올라왔답니다. 데리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이 와이프가 그 집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또 장마당 나가서 계란 싸고 고기 싸고 앉아 또 푸짐히 무슨 중국 맥주랍 싸다 또 푸짐히 먹였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 보이지돈들이 술 마시더니 하는 말이 휘발유가 얼마 필요하고 계산서들이 되는 네. 계산서. 담배 이제 왜 상급기 안에 받쳐야 되는데 다 고급 담배가 한 몇 막대기 필요하고 예. 그래서 다 해주겠다고 다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해주면 사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서 하니까 뭐 사건이 무마됐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사건이 무마됐다 한 3일 만에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그럼 다른 이불에는 달러나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이 북한의 뇌물 고이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이 체면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바로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 속마음을 읽어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일반 어디 가서 도둑질했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고 북한에서 말하는 주적이라고 하는 남한하고 정보를 공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북한에서는 한마디로서 반국가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죠. 반국가 행위. 반국가 행위인데 내가 이 대한민국 체제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그런 요원들인데 네. 체제를 지키고 옹호해야 될 대상들인데 반국가 행위를 보고 구독을 넙죽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똑같은 나쁜 놈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 예전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네가 알아서.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먹은 놈이 똥 쏜다고. 네. 이제처럼 바꾸는 둘이서.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이지도원들도 그렇죠. 무슨 한 달에 배급을 내가 가족이 무슨 100kg를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배급이 얼마나 다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100%에서 30%만 작곡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생활비를 또 월급을 안 준단 말이야. 네. 그럼 자 보십시오. 나한테도 가족이 있고 그 보이지도한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월급도 주지 않아. 예? 그 다음 무슨 배급도 한 30%안 써요. 가족은 살아가야 돼. 근데 내가 아무리 충성합니다 한들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충성하는데 그 돈을 받아야만이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도보부 지도원이다. 무슨 반단체 부처장이다. 네. 직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 딱 다녀보는데 저기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그 집 아들은 이제처럼 중가방 멋있는 거 메고 다닙니다. 근데 내 아버지는 소위 권력 있다는 보이부 지도원인데 나는 가방에 다 깨진 거 메고 다닙니다.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 저기 장마당 장사꾼 아들은 좋은 가방을 메는데 나는 왜 저런 가방을 못 맵니까? 그럼 아버지 그때서 이런 새끼 난 당에 충성하겠다는 너는 그걸 각오해야 돼. 그럴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값이 그걸 받아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북한에서는 한 김정은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스탑됐다. 그런 정도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또 뇌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검사들도 갔습니다. 판사들도 가고 만약에 내가 중령 한 3년을 가야 된다. 근데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럼 어찌느냐. 검사나 판사가 판결을 때리기 전에 그 돈 있던 사람 장사꾼을 쑥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소라든지 검찰소 청사를 또 돌아보게 하고는 이걸 짓자면은 세멘트가 한 톤이 있어야 되고 모래가 한 서너 차 있어야 되고 그 노동자들 먹이려면 돼지가 몇 마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들릴 듯 말 듯. 앞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야가 센스가 빠르면 그걸 제가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 무마됩니다.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센스가 없이 이제처럼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알아못해 그냥 그 교도소 가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북한체에서 살아남자면 그런 감각도 있어야 돼요. 자, 북한 김정은한테 미공급이 되는 날이 이제 북한이 망하는 날인데 네, 맞습니다. 김정은 그 김가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혹은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글쎄요, 적어도 여기 와서
저도 뭐 직접 그런 활동도 해보고 또 뭐 그런 것도 많이 저 목격도 하고 뭐 해봤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류 문화도 이어주고 또 전단지도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네. 날려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처럼 무슨 여기서 알게 된 햇볕 정책이라는 거 쌀도 좀 지원해보고 뭐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몰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3대 체제가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그 어떤 인권유리인가 인권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알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웃 중국도 저렇게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 저 남수선에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체로 이제처럼 그 송림 사건처럼 그것도 무슨 민주화를 해서 폭동 이렇게 되는데 박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소요가 일어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천년에 한 번은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왜냐 포압 정치, 공포 정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장성택이 자기 이복동체까지 죽이는 김정은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이복 형도 김정남 암살해서 죽이는 그런 김정은인데 그 주민들 다스리려고 얼마나 그 독재 체제를 시스템을 강화했겠습니까? 그런 체제에서 그런 소요가 일어난다는 건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최근지기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꾸 우리 뉴스 보면은 뭐 특수부대가 잠수작전 한다는데 네. 저 어디 김정은의 저 동족을 좀 추적해서 저거 어떻게 빨리 좀 참수하든지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지기 알고 있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 전보다 개혁 개방을 더 요구한답니다. 더 바란답니다. 주민들이요? 네, 이제 노골적으로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해서 잘 살지 않냐. 그렇죠. 우리도 개혁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개혁 개방을 안 한 건 단지 누구냐? 김정은이. 왜냐?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상품이 들어오면은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광고가 들어오면 무슨 북한 주민들 그걸 보고서 그렇게 완전히 폐쇄돼서 살던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서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연히 자본주의 문화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은 북한 독재체제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김정은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볼 때 이게 그 잠수작전 빨리 하면 통일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백두 혈통 혈명만 끊어내가리면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더 시원해하지 않겠느냐. 평양에 있는 핵심 계층도 오히려 개혁 개방을 바란다는 건가요? 바란답니다. 지금 그런 의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저도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군강이랑 하면서 좀 정보 이렇게 수집하면 보면은 그 전에는 북한 주민들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을 바치고는 전쟁을 하자. 굶어 죽든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다 죽든 그런데 마지막에 물어본다. 전쟁이 일어나?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많은 경우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기면 좋겠냐. 그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못해도 북한군이 이기든 남한군이 이기든 어쨌든 남한군이 이기면 우리도 남순처럼 잘 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또 한답니다. 그렇죠. 대단한 변화죠. 그러니까 전쟁을 바란다. 그 정도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사상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냥 전쟁이라도 콱 터져라. 그러니까 이기는 쪽에 서겠다. 그런답니다. 최근세계는. 그러니까 그 전에 목숨 걸고 그래도 체제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나의 조국이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 전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체제를 지켜야지 하는데 뭐냐?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기는 쪽에 서겠다. 북한군이 이기면 북한 쪽에 서는 거고 남한군이 이기면 남한서는 우리 잘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 그 남한군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류 문화를 통해서 남한이 오히려 더 잘 산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좋을짓 하다 보면 이게 남한이 이겼으면 할지도 모르죠. 좀 그런 말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휴전선을 향해서 진격을 하다가 휴전선에서 유턴해서 대한민국군과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평양으로 진격하는 일도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글쎄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리전 잘하면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월수북수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탈탈탈에도 출연했고 몰수북수에도 출연했는데 참 주제가 좋은 거는 지금 현재 정말 3대 시설부로 이어지는 저 체제에서 핍박받는 저희 그 친구들과 또 제 동생들, 제 지인들이 이런 어떻게 하나 빨리 그들을 우리처럼
그런 자연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걸 보신 시청자분들이 하루빨리 저 북한 독재 체제를 세습 체제를 빨리 멸망시키고 저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처럼 자연인이 되는 그날까지 많이 좀 후원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일 박사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박성학 씨는 훌륭한 인재입니다. 인재고 뭐 북한에서도 인재였고 지금도 더 훌륭한 인재니까 참 통일이 돼도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할 때 민주화, 시장화 이거 할 때 아마 이런 젊은 아직도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앞장서면 우리가 쭉 도와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 모시고 평양, 청진, 함흥, 사리원, 신의주, 뭐 온성, 네. 뭐 해산 네, 고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데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공개 방송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몰수복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